자, 오늘 할 거는 방정식의 활용인데 너희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할 것도 살펴봅시다. 자, 어떠한 책을 보든지 간에 활용이다라고 한다면 4단계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거를 3단계로 줄여서 표현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미지수를 정하자. 두 번째는 식을 세워서 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토하자야. 그러면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방정식과 방정식의 활용의 차이는 뭐냐면 방정식은 식이 던져져 있어. 그래서 식이 던져져 있어서 그거를 내가 생각 없이 그냥 풀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활용은 그게 아니야. 식이 없고 대신 글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 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필요, 이 부분이 필요,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조건들을 보고 아, 이 조건들에 맞춰서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럼 이 식을 푸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어떻게 미지수를 정하냐. 그러니까 미지수를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식이 정해지는 거고 그 식을 세워서 내가 풀어봤는데 아, 내가 풀어서 답이 X가 나왔어. 그러면 X가 나왔으면 그 X가 답인지 아닌지 항상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가 답일 수도 있지만 X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활용은 일단 너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잡아가는 거야. 첫 번째 유형으로 가보면 연속하는 수, 그러니까 연속하는 수다라고 한다면 연속하는 두 정수나 연속하는 세 정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연속하는 수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수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로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껑충껑충 가는 거를 연속하는 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차가 일식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연속하는 두 정수다. 그러면 뭐 작은 거를 x라고 놓으면 큰 거, 그 다음은 x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거고 연속하는 세 정수다라고 한다면 보통 가운데를 x라고 놓고 작은 수에서는 하나 빼고 큰 수에서는 더하기 1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하는 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차가 일식으로 둔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놓아준 방법도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x-1, x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희들이 명심해야 돼.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홀수야. 그러면 짝수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격차가 얼마씩 나냐면 2씩 나잖아. 그리고 홀수도 보면 1, 3, 5, 7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차가 얼마씩이냐면 2씩 나잖아.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다 아니면 또 홀수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보통 그냥 어떻게 하냐면 차가 2씩 나기 때문에 더하는 2, 그러니까 2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항상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놨는데 이게 답이 짝수를 원했는데 내가 홀수로 나왔으면 계산 실수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수들은 상관은 없는데 밑에 문제에서는 짝수라면 짝수, 홀수라면 홀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도 꼭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나이에 관한 문제인데 나이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합이란 또는 차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만약에 합이 K라고 줬어. 그럼 합이 K라고 줬으면 어떠한 수를 X라고 둔다면 다른 수는 그냥 뭐라고 두냐면 K-X라고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에 관한 문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항상 조건을 생각하세요. 만약에 합이 20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20이다. 그럼 내가 어떠한 수를 X라고 했으면 다른 수는 뭐냐면 20-X다 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근데 반대로 차가 얼마라고 주어졌네. 그러니까 차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으면 보통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a다 라고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3이다. 그러면 x 플러스 3. 차가 31이다. 그러면 x 플러스 31. 이런 식으로 놔주는 게 차가 일정할 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는 요렇게, 차가 일정할 때는 요렇게 꼭 하는 거를 기억을 합시다. 자, 거기에 특히 나이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몇 년 후, 몇 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 아빠와 아들의 나이 합은 뭐 예를 들어서 30이다. 아빠와 아들의 나이 합은 뭐 30이다. 그러면 아빠의 나이를 뭐 X라고 줬고 뭐 아들의 나이를 30-X라고 이렇게 해서 주면 뭐 몇 년 후 또는 몇 년 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몇 년 후, 그러니까 뭐 1년 후나 뭐 2년 후에 봤더니 뭐 아빠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몇 년 후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는 아빠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먹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2년 후다라고 한다면 양쪽에다 다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10년 후다라고 한다면 양쪽에다도 10년 후를 더 해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몇 년 전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그렇지, 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년 전이다, 그럼 빼기 1, 2년 전이다,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관계식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몇 년 후와 몇 년 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합이 주어진 경우, 차가 주어진 경우 몇 년 후, 몇 년 전 있으면 한쪽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 주어진 변수들을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원가와 정가인데, 이거 내가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느낀 거지만 항상 대답이 이거야. 원가가 뭐야? 라고 하면 원래 가격. 그럼 정가가 뭐니? 그러면 정한 가격. 그럼 판매가가 뭐니? 그러면 판매한 가격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자, 이게 맞아. 원래 가격, 정한 가격, 판매 가격이 맞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A랑 B랑 C가 있는데 A가 어떤 물건을 여기서 사왔어. 그래서 이 물건을 사왔는데 내가 이거를 100원에 주고 사왔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200원에 팔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내가 어디서 들고 온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원가가 될 거야. 원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팔겠다고 정했잖아. 그러니까 정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정가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200원에 팔려고 했더니 이 C라는 친구가 나 절대 안 사. 나 안 살 거야.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 가격에서 이만큼 할인해 줄게. 나 150원에 팔게 라고 하면은 나 그럼 이거에 살게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실제는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정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판매하려고 정한 가격인데 실제로 그 금액이 팔아지면 다행인데 안 팔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정가하고 판매가는 이꼴이 아니라 정가 안에 판매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가랑 판매가가 같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문제에서는 같지 않게 낸다라는 거. 그게 원가와 정가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익과 손해라는 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하나 예시를 줬는데 100원에 팔아서 200원에 팔았으면, 그러니까 100원에 가져와서 200원에 팔았으면 나는 100원이라는 이득을 본 거고, 만약에 100원에 가져왔는데 이거를 150원이라는 금액에 팔았으면 나는 50원이라는 가격을 이득을 본 거지. 근데 팔았는데 너무 안 팔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80원에 팔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20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익이랑 손해는 뭐냐면 판매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냐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는데 그게 보통 이익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익이라고. 근데 이 말이 손해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떨 때?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아졌을 때. 다시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아졌을 때는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뭐다? 손해. 즉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증가하고 감소인데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 느꼈던 감각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요새 지도하면서 느끼는 생각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증가량과 감소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증가량이나 감소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트들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어떠한 원래 가격이 있는데 뭐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볼까? 몇 퍼센트 할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격에서 20%만큼을 할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계산을 해주면 이게 2,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최종적인 판매가는 얼마가 되냐면 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되지. 자, 다시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20% 할인을 했어. 그래서 그 20%의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2,000원이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건을 어떤 판매하는 가격은 8,000원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10,000원에서 8,000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됐냐면 2,000원이라는 게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야. 감소량. 만약에 반대로 20% 이익을 붙였네. 그래서 2,000원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가격은 12,000원이야 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변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에서 만드는 이 비율을 계산하는 게 뭐다? 증가량, 감소량. 그러니까 그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증가량과 감소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다시, 얘네들은 뭐다? 과정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올해가 됐든 작년이 됐든 올해 양은 얼마가 됐더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그게 올해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 증가량, 감소량이 뭐 많은 문제들에서 얘기하겠지만,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작년에 몇 명이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800명이었어. 작년에. 그래서 남학생을 봤는데 뭐 남학생은 X, 뭐 여학생을 800-X라고 두면, 자, 이게 남학생이고 이게 여학생이야. 자, 이거는 편의상 얘기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남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10% 증가를 했어. 그래서 얘는 10%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은 봤더니 5% 감소를 했네. 5%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더니 그러면 올해 학생은 이거에 2%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증가량, 감소량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놓은 X는 뭐냐면 작년이야. 작년.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과거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과거물에서 내가 식을 이렇게 놨는데, 그러면 내가 이만큼 증가했고 이만큼 감소했는데 결과는 쪽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에 2%만큼 증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만 놓고 이렇게 비율을 세서 그 식을 이렇게 따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뭐 작년에 10%만큼 증가, 그리고 감소는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 800명 중에 2%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놓는 거라고. 왜? 비율적인 놓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서만 놓고 하는 그 비율적인 부분만 얘기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비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하나 좀 주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X를 풀어봤을 때 답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 왜? 내가 그냥 숫자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났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놓는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증가를 하고 감소를 했으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증가량은 얼마만큼 변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답을 찾으세요. 과정에서. 자, 다음.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제목은 딱 거속신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이야. 그래서 많이 봤을 거야. 보통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알고 있는 표여야 돼요. 거, 소, 시.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서로는 이렇게 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는 뭐냐면 나누겠다.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속력분의
거리다 또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소시 문제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유형이 정해져서 크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나오는데 그 4개에서 5개를 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어떨 때는 속력으로 시간을 세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거리로 시간을 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간으로 세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선생님 입장으로 얘기해 주면 나는 보면은 이게 거리로 세워야 되겠구나, 시간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속력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너희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그게 아직 보일 때가 아니거든. 그러면 보일 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를 다 써보는 거야. 거리로도 시계 세워질지, 속력으로도 시간이 세워질지, 시간으로도 시계 세워질지. 그러니까 딱딱딱 정해진 룰이 아니라서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로 식이 세워졌네. 그럼 요거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 많이 머릿속에 쌓이고 나면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씩 세우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씩 세우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씩 세우는 거구나 라고 그게 눈에 보여. 그래서 그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도전해 본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서 선생님들의 경험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쌓아보고 쌓아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세요. 이거는 이따 다른 문제를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농도와 비율인데 농도 문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의 학교 시험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물론 아직까지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농도 문제가 지금은 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 교육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2 때라든지 고3 때 좀 극한하고 관련됐을 때는 조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그래서 소금물이다. 보통 소금물을 많이 하니까 소금물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컵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물만 있으면 그 물을 마시면 물맛이지.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소금을 넣었네. 근데 소금을 넣은 양에 따라서 이 짠맛이 달라지지. 그 짠맛이 뭐냐면 그게 농도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짠맛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그거 찾는 게 아니라 넣었으니까 이게 농도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 달라지는 농도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농도를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들어있는 액체의 양에 고체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액체분의 고체를 해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농도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보통 소금물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소금에다가 플러스 물이 들어간 거야. 다시 소금물이다 라고 하는 거는 소금에다가 플러스 물이다. 그래서 소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소금물이 뭐냐면 액체, 물이 액체야. 그 다음에 소금이 뭐냐면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농도가 되더라. 이게 농도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선생님이 이거 말해줄게. 이거 공식을 설명한 이유는 이게 이 공식이라서 외워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필요한 거는 뭐다? 농도 구하는 공식이 아니야.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금의 양이 필요해. 그래서 서로는 길었지만 결론은 이거 하나야.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하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요. 소금의 양은 뭐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솔직히 농도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율. 이 비율에 관한 문제는 자, 그 다음 비율인데 이 비율에 관한 문제는 뭐 여러 형태로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는 조금 달라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디오판토스 문제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몇 분에는 소년으로 살았고 자신의 인생이 몇 분에는 뭐로 살았고 자신이 몇 분에는 먹고 살았던 그런 단순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중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냐면
뭐 100g당 뭐 이것이 함유하고 있는 함량이 몇 칼로리인데 이 칼로리가 몇 칼로리니까 식은 이렇게 세어봐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게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도를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농도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도를 통해서 이 비율로 연관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농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비율을 푸는 것과 농도를 보지 않고 비율을 푸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놓고 생각했었을 때 비율 문제는 내가 전체 몇 분의 몇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져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율에 관한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보다는 어디서 많이 다뤄야 되냐면 중학교 2학년에서 많이 다루게 되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일에 관한 문제인데, 일에 관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양은 항상 뭐다? 1이다. 그래서 문제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 그래서 뭐 철수가 이 일을 하는데 뭐 8시간이 걸린대, 뭐 아니면 8일이 걸린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항상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아니면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러니까 단위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단위의 양. 그래서 전체 양을 항상 1이라고 잡아놓고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8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8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문제는 항상 답은 뭐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분수로. 분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답이라는 거는 x를 말합니다. 실제 답이 아니라. 그래서 x가 분수로 나오는 게 맞는 게 뭐다? 일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한 문제는 뭐에다 할 수 있냐면 전체 물의 양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합이 일정한 문제인데, 자, 어느 농구 시험에서 형진이가 2점짜리와 3점짜리 슛을 모두 넣었는데 그게 총 몇 골을 넣었냐면 8골을 넣었대. 그리고 나서 몇 점을 얻었냐면 20점을 얻었대. 그러면 3점짜리 슛은 몇 골이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3점짜리 슛을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2점짜리 슛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지, 8-X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득점을 얻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8-X 더하기 3 곱하기 X는 20이라는 점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16 더하기 X는 20이 나와서 X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냐면 4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골을 넣었다? 그래, 4골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4골을 넣었다. 그래서 그것이 농구 시합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 자, 원가 문제인데, 자, 문제 보게 되면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 후, 자, 정가에서 할인했대. 700원을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에 대한 몇 퍼센트 이익을 얻었냐라고 하냐면 10%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의 원가는 X라고 할 거야.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정가를 할 건데 30%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가격 X에다가 여기에 30%만큼의 이익을 붙인 100분의 30X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0.3X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1.3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정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정가를 했는데 안 팔리니까 할인할 거 아니야. 그래서 1.3X에서 700원을 할인하니까 마이너스 700이지. 근데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원가를 뺐더니 원가의 몇 퍼센트를 받나 했더니 10% 이익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X 곱하기 100분의 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놔주는 거야. 그러면 0.3X 마이너스 700은 0.1X가 되니까 그럼 0.2X는 700이 되어서 X는 얼마가 되냐라고 하냐면 3,500이더라.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다? 3,500원이 원가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생각을 안 했을 때 이게 문제에서 지금은 원가니까 내가 여기서 끝냈지만 만약에 정가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내야 돼.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세요. 3번. 어느 중학교 학생 수는 725다. 그러니까 작년이야, 작년. 그래서 올해는 봤더니 작년보다 남학생은 8% 감소, 여학생은 6% 증가. 그래서 전체 어떻게 되냐면 9명이 감소했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올해 여학생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아까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 첫 페이지로 넘어갔었을 때 방정식의 검토, 미지수를 정하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풀자, 그 다음에 검토하자 했지. 이 검토하자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작년 여학생을 X, 자 줄여서 얘기했지만 이거 보세요. 작년 여학생이야. 그리고 그러면 작년 남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725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래서 남학생은 8% 감소를 했고 여학생은 6% 증가를 했지. 그래서 전체 어떻게 됐냐면 전체 9명이 감소했어 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그러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의 6%니까 100분의 6x 마이너스 100분의 8 곱하기 725 마이너스 x는 이게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100을 하세요. 그래서 6x에는 마이너스 8 곱하기 72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00이 될 거야.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6x니까 여기가 14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25 곱하기 8이니까 여기는 5800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900이 될 거거든. 그러면 14x는 뭐가 되냐면 490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35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350. 그러면 자, 이 350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작년 여학생이야. 다시 작년 여학생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야? 올해 여학생이야. 그래서 작년 여학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여학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35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을 할 건데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21이 되거든? 그러면 21명이 증가를 한 거지. 그러면 350에다가 21이 더해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37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로. 자, 4번은 신이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시속 2km로 걸어가 책을 2시간 30분 동안 본 뒤 다시 집까지 시속 3km로 걸어왔다. 집을 나간 지 5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다. 그럼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라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세요. 거속식 문제인데 자, 내가 거리로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거리야. 그럼 당연히 거리로 식을 세우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시간이냐 아니면 속력이냐. 근데 이미 속력은 나와 있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좀 나와 있어서 보니까 속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이렇게 걸렸네 라고 나와 있다는 건 속력하고 속력하고 거리 관계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으로 식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거리를 x라고 두고요. 그러면 갈 때, 자, 내가 어떻게 가냐면 2km 걸어갔어. 그러니까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분의 x. 근데 거기서 내가 봤는데 2시간 30분 동안 책을 봤네? 그러면 2시간 30분 동안 책을 본 걸 더할 건데 문제는 속력 단위가 뭐냐면 시간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 단위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5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시 돌아왔더니 3분의 x가 뭐가 되냐면 총 그래서 5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자, 간 시간, 본 시간, 다시 돌아온 시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봤더니 2, 3이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뭐야? 6이잖아. 그러면 3x,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x, 30이니까
5x는 15가 되어서 x는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3.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까지는 3km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구하는 게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로 식을 세울 수는 없을 거고요. 속력이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총 걸린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총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뭘 한다? 식을 세운다. 이런 문제라고 바라봐 주세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동생이 집을 떠난 지 2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그래서 동생은 매분 70m를 갔고 형은 매분 200m를 갔는데 어느 순간에 형이 따라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늦게 출발한 놈이 빨리 출발한 놈을 따라잡는 건데 이게 출발한 지점이 뭐냐면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출발한 애가 콩콩콩 가서 빨리 잡아 따라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출발한 지점이 같아서 만난 지점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출발한 지점에서 만난 지점까지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는 뭘로 한다? 거리로 시간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거리로 식을 세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었을 때 둘의 차이가 뭐냐면 26분이고 속력 단위도 봤더니 분속이야. 그러니까 분으로 시간을 세우라야 이거는. 그러면 자 그래서 몇 분 후, 그러니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니까 형의 기준을 x라고 두면 동생은 26분 더 빨리 움직였잖아. 그래서 동생은 얼마만큼 움직였냐라고 하냐면 x 플러스 26으로. 그러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니까 200 곱하기 x랑 70 곱하기 x 플러스 26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서로 어떻냐라고 하냐면 같아야 되는 거야. 왜? 동시에 출발을 해서 만난 지점까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는 서로 같다. 뭐만 차이 있을 뿐이다? 시간. 그래서 공 하나 날려줘서 20x는 7x. 그 다음에 이게 182가 되어서 13x는 182니까 x를 구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냐면 14. 그래서 몇 분 후에 14분 후에 형은 동생을 따라잡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동생 기준으로 물어봤으면 답은 몇 분이다? 14에다가 26이 더해지니까 총 40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6번.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갔는데 시속 4km로 걸어갔고 또 시속 10km로 뛰어갔어. 근데 총 36분이 더 걸린대. 그러니까 이거는 느리게 간 아이가, 그러니까 느리게 간 게 걸린 시간이 더 크지. 그래서 느리게 간 시간에서 빨리 간 시간을 빼면 그게 시차다 놓고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기 때문에 이거를 x라고 두고 그리고 속력 다리 보면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면 느리게 간 게 더 천천히 걸어간 애니까 이게 4분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x가 될 건데 여기서 이거를 뺐어.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하냐면 60분의 36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12로 나눠주면 5분의 3이지. 그래서 20을 곱해주면 5x 마이너스 2x는 12. 그래서 3x는 12니까 x는 얼마가 되냐라고 하냐면 4. 그래서 몇 킬로미터? 4km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이렇게 해서 걸어갔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가 났으니까 식은 이렇게 논다. 라고 하는 것을. 자, 다음 문제는 수진이와 희정의 집 사이의 거리는 1200m다. 그래서 수진이는 1분에 60m로. 저 분속이란 얘기야. 그리고 희정이는 1분에 40m 속력으로 가서 서로 상대방에서 갔대. 그래서 여기랑 여기서 갔는데 이렇게 해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다가 만났어. 그러면 애가 움직인 거리와 애가 움직인 거리를 합치면 뭐야? 서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수진이가 움직인 거리와 희정이가 움직인 거리 합이 서로 떨어진 거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x라고 두면 수진이는 분속 60m니까 이렇게 간 게 60x, 희정이는 분속 40이니까 얘는 40x. 그래서 이거를 더했더니 뭐가 되냐면 이게 1200이야. 그래서 60x 더하기 40x니까
얘는 100x고 이게 1200이 돼서 x는 뭐가 됐냐라고 하냐면 12. 그래서 몇 분 만에? 12분 만에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거속식 문제인데 선생님 생각하는 거속식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도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죠.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어떤 다리를 통과하는데 이 다리가 통과하는데 완전히 통과를 한대. 그러면 어떠한 다리가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데 열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완전히 통과한 기준이 아니거든.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열차가 뒷공무니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순간인 거야.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다 기준은 뭐냐면 다리의 길이 플러스 기차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요. 완전히 통과하는 기준은 뭐다? 끝의 점에 갔을 때 내가 이 뒷공무니가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열차의 길이를 x라고 놓을 건데, 자, 그러면 완전히 통과하는데 움직인 거리가 뭐냐면 다리의 길이가 200m에다가 기차의 길이가 더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200 플러스 x가 되는데 그거를 다시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얘가 속력이지. 속력. 그리고 똑같은 조건을 봤더니 500m를 갔는데도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30초래. 30초. 그런데 문제에서 최종적인 답이 뭐냐면 요게 있어. 일정한 속력이래. 그럼 일정한 속력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0 날라줘서 양쪽에다가 6을 곱해줘서 해주면 얘는 600 더하기 3x, 얘는 1000 더하기 2x.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400이 나오는데 그 400이 뭐냐면 열차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주어진 거를 x, 그러니까 구하는 거를 x라고 놓지만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한다? 같게 놓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제 9번 문제인데 이 9번 문제는 뭐냐면 농도야. 그러니까 농도는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증발하거나 물의 양을 더 넣었을 때,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농도를 섞었을 때인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농도가 이렇게 했는데 물이 증발을 했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로 책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 바닷물을 떠가지고 어디 우리가 지금 해변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다 어디 일부 공간에 놓은 다음에 그거를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바닷물이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이 바닷물이 날아가 버리면 뭐가 남냐면 소금이 남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들어있던 바닷물에 있던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다야. 왜? 그대로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증발을 했다, 물을 더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소금의 양은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을 보통 이렇게 세우는데, 자, 4%의 소금을 지금 몇 g이 들어있냐면 100g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물이 증발을 했네. 그러면 얘네들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농도는 10%가 되었고 증발된 물의 양을 x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100-x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지금 물이 던져져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소금의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100분의 4 곱하기 100, 그리고 100분의 10 곱하기 100-x인데 말한 대로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00, 1000 마이너스 10x. 그래서 10x는 600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6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증발된 물의 양은 몇 g이다? 60g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거는 요건데, 자, 이번엔 섞었어. 그래서 6%의 소금물 200g, 그 다음에 12%를 섞었는데 이게 몇 g인지 몰라서 이거를 xg, 그랬더니 얘가 10%가 되었대. 그럼 얘는 물의 양은 이거랑 이거의 합이지. 그래서 얘는
200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소금물이잖아. 섞었으니까 얘 더하기 얘는 얘다라고 한 거잖아. 이것도 소금도 마찬가지야. 얘의 소금의 양, 얘의 소금의 양을 하니까 결론이 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데 섞었을 때는 두 개의 합이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금의 양이 100분의 6 곱하기 200, 100분의 12 곱하기 x는 100분의 10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되니까 날라가. 그러면 1200 더하기 12x는 2000 더하기 10x니까 2x는 800.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나오냐면 400이 나오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 번이냐라고 하냐면 2번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총 이 10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건 뭐냐면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보통 식이 던져져 있고 그 식을 풀어서 뭐 곱하든지 아니면은 이항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 x의 값을 구하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 근데 활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식을 보고 이 식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가면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 이거는 공감할 거야.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식을 세웠을 때는 내가 문제를 천천하게 꼬박꼬박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차근차근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활용은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식을 세웠었을 때 식을 세우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식이 어떻게 될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은 이 식이 언젠가는 이런 식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식을 보고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활용은 한순간에 안 돼요. 한순간에 안 돼요. 그리고 1학년 때 너희들이 시험을 안 보지만 2학년 때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 했을 때 이 1학년 때 이거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이 문제를 대표적인 문제점만 줬지만 이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